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중등교육과 장학관 강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제 겨울 방학도 했고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 이런 연수를 또 받게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작된 지 꽤 되었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희들이 또 심화 연수를 마련했습니다. 생각보다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고교 학점제 연수를 진행해 드리고 또 집에서도 조금 편히 들을 수 있도록 원격 연수도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그 첫 시간이고 제 강의는 2시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고교 학점제에서 중점 추진 계획,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계획 중심으로 그다음 제일 핫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두 부분 말씀드리고 또 50분 뒤에 두 번째 강의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계획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를 교육부에서 계속 추진해온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고교 학점제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고교 학점제 추진 경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7년 4월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교육의 방향의 핵심은 학생이죠. 학생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성주의 학습관에 기초한 것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앞에 진로교육의 방향이나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나 계속되는 것은 학생이 무엇보다 중심에 있어서 학생이 선택하고 학생의 진로에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고 한 명의 학생이라도 다 소중하다는 입장에서 학생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이전의 교육과정도 학생의 선택권 강화였고 그다음 고교학점제는 그것을 더 강화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점이라는 단어만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고교학점제가 학교를 다 바꾸고 있죠.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문화 혁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간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25년에 이제 완성이 될 터인데 내년부터 또 더 도입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선생님들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학교 내 선택 교육을 강화하는 쪽이었고 그 다음 2단계는 학교 간의 연합을 강조했고 좀 더 나아가 3단계에서는 이제 지역사회까지 학교 밖 교육까지 끌어들이고 있죠. 그리고 4단계는 온라인 기반 교육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타시도에는 온라인 고교도 내년부터 연구학교로 시범 운영을 합니다. 그 고교 학점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17년에 발표를 했고 18년부터 이제 추진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육청도 18년에 바로 연구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고교 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해 왔고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부분 도입된다고 하였고 사실 23년 내년부터는 학점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게 되고 있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연구 선도학교를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18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연구 선도학교를 늘리면서 고교 학점제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20년에는 마이스터고에 먼저 학점제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 22년 올해는 특성화가 먼저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그 다음 우리 일반 계고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1학년부터 적용이 되고 24학년도에는 1, 2학년, 그 다음 25년이 되면 전체 고교가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시작이냐가 아니고 25년이면 완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를 법제화했습니다. 작년 21년 9월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고교 학점제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죠. 그리고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과정 지침도 고시를 했는데요. 지금 고교 학점제가 두 개의 교육과정에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그 다음 2022 개정 교육과정, 이 두 개의 고교 학점제는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올 1월에 고시하면서 거기에 192학점을 넣었습니다. 204단위로 진행되던 것을 수업량을 적정화해서 192로 줄였고, 단위라는 용어를 학점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부분 고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금 한참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행정 고시까지 했죠. 그 내용 안에는 1학점의 수업량을 16회로 한다라는 걸 넣습니다. 지금은 현재 학교에서 16 플러스 1로 해서 원칙은 1단위가 17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과목 구조도 2022에서는 개편을 하는데 공통 과목과 지금의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두 단계인 것을 가운데 융합 선택을 하나 더 넣게 됩니다. 그 다음 책임교육 강화, 여기서 이제 미수라는 용어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넣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에 대한 지침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 공간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죠. 이전의 교사학습 공간을 교과 교실제로 하던 사업을 지금은 학점제형 공간 조성 사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제는 단순한 수업 교실, 그냥 행정학급 수준의 교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온오프라인 수업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융합교실이라든지,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복합 생활 공간, 휴식 자율 공간, 이런 공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 또 때로는 대형 강의실, 소형 강의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국 단위로 아마 전체 일반 계고의 46.8%가 21년까지는 완료되었다고 하고, 또 올해 겨울 방학에 또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도 여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그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보시면 올해 현재 어디까지 왔느냐, 무엇이 바뀌었느냐 보면 올해는 일단 이수 학점은 그대로 1, 2, 3학년 모두 204단위입니다만은 연구 선도 학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전국의 84%가 연구학교 및 선도 학교를 하고 있으면서 교원의 연수와 그 다음 시도별로 학교별로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라 한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 내년이 되면 23, 24학년도를 보시면 제도를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학점이라는 용어를 내년 1학년에게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위 수도 줄어들어서 이제 204단위였던 것이 192로 많이 줄죠. 상세한 내용 뒷페이지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라는 용어를 학점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연구선도 학교의 비중도 점차 늘어가고 24학년도가 되면 100% 연구학교 또는 선도학교를 완전히 다 고교 학점제로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두 해 동안 해야 될 것이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즉 공통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가제도는 24학년도까지는 지금과 같은 평가제도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평가제를 하면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는 9등급이 함께 병기가 되는, 그러니까 성취평가제는 사실 절대평가이고 9등급 병기는 상대평가제인데 이 두 개가 혼용되고 있는 게 24학년도까지이고 25학년도가 되면 이제 평가제도가 거의 절대평가제로 바뀌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통과목, 그 1학년에서 진행되는 공통과목의 경우는 9등급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선택과목과 한국사는 성취평가제로 ABC 또는 ABCDE 이렇게 병기가 기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전 과목에 미이수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 미이수제에 대해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시끄럽죠. 그러면 졸업을 안 시킬 거냐, 뭐 그런 부분들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25학년도가 되면 1, 2, 3학년이 모두 192학점으로 이제 전면 적용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1학년에 적용이 되어서 25학년도가 되면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192학점으로 동일하게 그다음 고교학점제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적용의 좀 세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92학점이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 그 비중을 보시면 지금은 교과가 180단위이죠. 거기서 6단위가 줄어듭니다. 교과 174단위. 그 다음 창체가 현재 24단위인데 18단위로 18학점으로 6단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합이 12단위, 지금으로 말하면 12단위, 학점으로 말하면 12학점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6학기로 나누어 보면은 한 학기당 2학점, 그러니까 주당 2시간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학교 6교시 수업하는 날이 일주일에 2번 생긴다. 이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점에 대한 수업량은 내후년까지는 그대로 50분을 17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 플러스 1이라고 쓴 것은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고, 왜냐하면 25년이 되면 전면 16회로 줄어들기 때문에 과도기로 17회를 16회 플러스 1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이 되면 이제 모든 학년 1, 2, 3학년이 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을 50분 수업을 16회 하면 1학점을 채우게 됩니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총 이수 학점을 감축하지만 204에서 192로 감축하지만 현행 수업 일수는 19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이 현행 수업 일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교과 융합 수업이나 미수 보충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연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하느냐, 이게 좀 고민이 되시겠죠. 첫째 줄에 균형 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3년간의 192학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학교에서는 여러 부분들이 계속 지금 고민하고 계셨을 것이고, 우리가 지난 9월, 10월에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를 받아 보니 그 결과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참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하는 흔적이 보이는 게 학교마다 아주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말하는 방향은 균형 이수입니다. 학기별로 수업량을 고르게 편성하라. 1학년, 2학년, 3학년을 고르게 편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선택 과목은 2학점 줄었다고 한 과목을 빼지 말고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선택 과목 수를 줄이지는 말아달라. 선택 과목 수 축소를 지양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 운영이 또 고민이 되시죠. 2시간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2시간 일찍 보내면 되겠구나.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 시간은 192학점으로 줄여준 이유가
물론 학생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자 하는, 학업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소인수 과목이 발생하죠. 당연히 적은 숫자의 학생들이 이 과목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하고 과목을 많이 개설하다 보면 시간표가 잘 안 나온다. 이 얘기를 여러 연구학계에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강 시간, 나머지 학생들은 자습을 하고 소인수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그 시간에 수업을 하라. 이런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이제 좀 여유 공간을 준 거죠. 192학점으로 줄여주면서. 그 다음에 또 공동교육과정 학교마다 같이 연합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도 일과 중에 운영하려고 하니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온다. 그럼 그런 시간을 운영하라. 또 학교 밖에 나가서 교육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또 그 시간을 좀 빼주자.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유연하게 운영하라. 효율적으로 시간표를 운영할 수 있도록 192학점으로 줄어든 것을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공강 운영도 대비를 해야 되시겠습니다. 공강이 시간표를 짜다 보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택을 폭을 많이 넓혀주면 넓혀줄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런 공강도 두고 마치 대학생들이 시간표를 이제 짜듯이 학생들마다 또 학급에 따라 공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공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뭐 담당 교사를 지정한다든지 어디서 공강 시간을 보낸다는 장소를 지정한다든지 또 공강이 발생했다고 일찍 마치고 보내라는 등교 시간 등을 늦게 온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의미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홈베이스나 도서관 등도 특성에 맞게 잘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년 내년부터 당장 이제 1학년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그러면 이런 지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고교 학점제형 학사 제도에서는 자, 앞에는 잘 아시는 부분이실 겁니다. 학생이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 수강 신청을 받죠. 학생들의 학업 설계 지도를 충분히 해서 그 다음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 수업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니까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참여한다는 얘기들을 학교에서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교 학점제가 의도한 방향도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그다음 학생이 자기가 선택한 수업에 책임을 지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학생이 참여형 수업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싶어도 수업을 듣고 싶어도 내가 좀 모자란다. 학력 기초 역량이 부족하다. 아니면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노란색 부분에 있는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미도달 예방 지도입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기초 학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도달할 수 있을까? 이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최소 성취 수준은 저 뒤에 보면 학점 취득 제일 밑에 줄에 학업 성취율 40% 이상 적용, 이상 도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최소 성취 수준입니다. 최소 40% 이상에는 도달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미도달이 예상된다. 그런 학생들은 미리 파악을 해서 예방 지도를 하라. 사전에 지도를 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했는데 수업과 이제 연계한 과정 중인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과목별로 최소 성취 수준에 이 학생이 도달을 했는지 그 여부를 판정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열심히 보충을 해서 미도달 지도를 했는데도 성적이 40%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 23, 24학년도에는 미수 판정을 바로 내리지 않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보충 지도를 해서 구제를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 보충 지도를 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부터 처음 하셔야 되는 일들이라서 부담이 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또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연수도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과목이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되는 것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면은 진급도 안 시키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학년 진급 요건은 현행을 유지한다. 즉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데 이 학생이 미수했는데 그럼 2학년 진급 못 시키고 1학년에 유급시키나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 학년별로 수업 일수를 3분의 2 이상 출석만 하면 진급은 되도록 되어 있고 졸업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이라는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입니다. 이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가 밑에 보시면 현행 성취율 60% 미만이면 E를 그냥 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치자면 60점 미만은 다입니다. 그죠? 그런데 25년 이후에는 40점 미만은 미수가 되고 최소 40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40점, 여기가 최소한의 성취에 도달한 수준, 최소 성취 수준으로 간주를 합니다. 성취평가제는 상대평가제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취평가제는 그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개인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느냐, A 수준이냐, B 수준이냐, 본인의 성취율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성취평가제, 절대평가인 거죠. 근데 상대평가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은 성적을 못 받는 것. 그죠? 상대적인 서열입니다. 이것이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경쟁을 너무 부추겨서 무한 경쟁 사회를 이끌었고 이것이 학생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렸다. 이런 평가들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인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학폭도 발생했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나빠졌고 그래서 본인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A 수준에 도달해야지, 이런 목표를 정해야지, 내가 쟤를 이겨야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점제형에서는 학생 평가를 할 때도 지금 현재는 왼쪽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현행은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의 성적 산출을 할 때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병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 B, C, D, E도 적고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이렇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동시에, 참 좀 어색하지만 그렇게 해야 또 대학에 갈 때 성적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적 산출을 둘 다 표기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대신에 A, B, C, 그러니까 80점 이상을 받으면 A, 뭐 6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성취도만 표기가 되고 그 옆에는 이제 그 A를 받은 학생 비율이 몇 %다, 몇 명 중에 몇 명이다, 이런 게 나오니까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 듣기는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대체로 성취도도 잘 나오더라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그런데 이제 25년이 되면 1학년 때 듣는 공통 과목만 성적 산출에 석차 등급이 병기되고 나머지 선택 과목들 모두 2학년, 3학년 때 듣는 모든 과목들은 성취도만 표기가 됩니다. 석차 등급이 병기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원래의 취지대로 절대평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두고 1학년 공통 과목에서도 석차 등급을 빼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그러면 대학에서 1학년에서 받은 등급만 가지고 대학에서 선발을 할 거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공통 과목의 석차 등급 병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가령 정치와 법을
받게 되면 학점제형에서는 학점 4학점 기본 학점으로 하고 있죠. 원점수 나오고 그 과목의 평균이 나오고 이 과목을 들은 학생들의 수강자 수, 성취도, 본인의 55명 중에 본인이 받은 성취도가 B다. 그 다음 이 B는 어느 정도 비율로 받았느냐, A, B, C, D, E 학생들의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에서 이 학생의 위치를 가늠하고 싶다 하면 이것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점제형에서 성적 산출 방식을 이렇게 통일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과목의 분류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성적의 산출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같은 일반 선택 과목인데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이 되면 석차 등급이 안 나온다. 성취도별 학생 비율도 산출이 안 된다. 왜? 이 학교 저 학교 학생들이 섞여서 들은 것이니 거기에는 등급을 주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아니면 같은 학교 내에서 개설된 과목인데도 학생 수가 13명 이하이면은 석차 등급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방점 처리라는 말,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마 13명 이하일 때는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명이 되면은 2등급, 8등급의 등급 인원이 없죠. 1등급 1명은 나오지만 그러니 모든 등급에 1명씩 등급이 나오려면 최소 14명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어쨌든 학생 수가 모수가 적으면 내 등급이 불리하다. 상대평가라서죠. 그렇지도 않은데도 늘 많은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 유리하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수 13명 이하일 때는 석차 등급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이제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었느냐? 또 똑같은 과목인데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등급이 안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성적 산출 방식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지평가제는 더 확대해서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통일된 산출 방식을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의 학생평가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교과 이수 기준에 학습의 질 관리가 포함되는데 과목 이수 기준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지금은 학생들 졸업하려면 그냥 3분의 2만 출석을 하면 됩니다. 내가 국어 시간에 이 학생이 거의 50%를 결석을 했더라도 학교에 3분의 2 출석을 하면 졸업이 되죠. 그런 부당함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들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뭐 대부분은 아니고 아주 소수의 한두 학생이겠지만 아침에 왔다가 계속 조퇴하는 학생, 아니면 6, 7교시에 아주 늦은 지각을 하고 왔으나 졸업하는 이런 상황들을 두고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과목 출석률,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 자기가 신청한 과목마다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과목에 이 학생이 그럼 어떤 과목이 체육이 매일 5, 6교시에 들었다. 5, 6교시에 계속 조퇴를 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수업 횟수를 못 채우겠죠. 이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학업 성취율도 40% 이상, 최소 성취 수준이죠. 최소 성취 수준 이상은 도달을 해야 이수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고 그것이 192학점 이상이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최소 성취 수준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기초학력 보장지도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학교로 많은 돈을 내려보냈죠. 그래서 도움닫기 프로그램도 있고 학생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고 또 AI를 도입해서 가르치라는 것도 있고 해서 학생들도 학업 부담이 많고 선생님들도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뭐 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학력 개발원까지 만들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또 학생들 그 평가라든지 또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고교 학점제에서 말하는 최소 성취 수준은 말 그대로 과목별의 성취 기준에 근거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국어 성취 수준, 영어 성취 수준, 수학 성취 수준 각각의 성취 수준에 도달했느냐, 과목별 40%에 도달했느냐를 보는 것이고, 기초학력보장지도는 어느 과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초학력을 신장하는 것이 목표이지 몇 퍼센트 이상이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냥 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볼 때는 그 학생이나 동일한 대상인 거죠. 그리고 국어 학력 떨어지는 학생이 영어나 수학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 중복 지도 아니냐. 그리고 그 학생들은 너무 힘들지 않느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대상도 되고, 기초 학력 보장 지도 대상도 되고, 그래서 참 어려우실 것이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둘을 동일한 학생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법상의 차이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기초 학력 보장 지도는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인데요. 올해 3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92조의 3에 보면 학점제의 운영 등 해서 고교 학점제의 운영,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칙에 학생의 졸업에 대한 사항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문으로도 넣으세요 안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뭐 예시 자료도 드릴 생각입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지금 내년부터 당장 하셔야 된다 했는데, 보장 지도는 내년부터 하시지만 그 위에 표에 보시면 25년부터 시작은 미수제 도입에 따른 과목 이수 기준 마련. 요 말은 그러면 미수제 도입이라는 것은 이제 이수, 미수 이렇게 판별을 해서 I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incomplete. 미수라고 명시를 해서 생기부에 적을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5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2년간은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 뭐 어떻게 보면 연습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방 지도와 보충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 지도해야 되느냐,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는 첫째, 학기 초에 교과협의회에서 충분히 이런 학생이 발생하면 이런 지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제 당장 내년 2월에 신학기 준비 기간에 과목별로 교사들이 모이시면 이제 그 교과별로 평가 계획도 수립하고 하시잖아요. 1년간 교과 운영 계획도 세우실 때 우리 과에서 1학년 미도달 학생 지도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계획서에 작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충 지도를 한 이후에 그러면 이것을 이수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요거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 지도를 20시간을 받으면 이수로 인정해 주자, 10시간 받으면 이수로 인정해 주자, 이런 것들도 이제 교과협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최종 학교장이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지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방학에 보충지도 나오라 해도 절대 그 학생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학생은 미수로 처리하자. 뭐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장이 이수를
미수를 인정할 건지 미수로 할 건지 이것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좀 크시겠죠? 자,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때문에 학교 내부 규정을 이제 정비하셔야 되는데, 먼저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이것은 우리 평가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과의 중등 장학팀인데, 거기서 아마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학교로 보내주면, 부산시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을 보내드리면 그것에 근거해서 학교마다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만드시죠. 매년 1월, 2월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주면 참 좋은데 지금 교육부도 열심히 바꾸고 있는 모양이고 담당 부서에서도 아직 그 교육부 안을 받지 못해서 빨리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형태는 작년 거에서 바뀐 것만 우리가 추가하면 되니까 이런 샘플 정도로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업성적 관리 규정 예시라고 저희들이 표로 제시해 봤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몇조 해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해서 23학년도부터는 공통 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만 하도록 교육부가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인 거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명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그 학 과목별로 최소 성취 수준이 뭐냐를 정하고, 그 다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 절차를 거기다 명시를 해두는 겁니다. 이 절차는 다 동일합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문구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최소 성취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1월 초에 과목별 그 담당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연수를 할 겁니다. 15시간 이틀간에 걸쳐서. 그때 그 대표 선생님들이 잘 배워오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결재 후에 시행한다. 이런 절차를 안내해 놨습니다. 그 각 후에 계획에 포함해야 될 내용 1, 2, 3, 4, 어떤 대상, 어떤 과목, 어떤 학생, 운영 시기는 언제, 몇 시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기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는 지금 요 샘플 정도로 명시하고, 나중에 실제 계획은 구체적으로 내부 결재를 받으셔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준비 단계고요. 그다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되실 부분이 요겁니다. 학교 내에서 일단 전체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과목별로 교과 협의회를 해야 되겠죠. 그때 학기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학점제는 기본이 학기입니다. 한 학기 수업은 그 학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연 단위가 아니고 학기 단위로. 그래서 두 번이나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참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지금 1학년 대상이니까 두 번 하시면 되고, 1학기, 2학기 교육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기준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 안에 한번 상세히 보겠습니다. 대상 학년과 대상 과목을 이제 명시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학년이고요. 대상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입니다. 그 다음 과목 이수 기준 설정,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이런 것들은 이번 연수에서 대표 선생님들이 만들어 오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수학습 평가 계획. 이거는 원래 다 만드시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 밑에 바 두 가지. 미도달 예상 학생을 언제 파악한다. 1학기는 신학기 초겠죠. 3월 초. 대체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1학년 처음 들어와서 모의고사 치면 그 성적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학기 때는 1학기 기말 성적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런 기준을, 그 다음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초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그 다음 학기 말 또 하는 방법. 그 다음 학기 말에는 그러면 이제 1학기 3월 초에 파악한 예상 학생들을 미도달 예방을 위해서 지도를 했는데, 학기 말에 시험을 다 치고
1학기 말 성적을 내보니 40% 미달자가 국어과에 3명 나왔다. 그러면 이 학생을 어떻게 보충 지도할 것인가 하는 그 계획도 이제 학기 초에 미리 세워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학생들 나오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가 아니고 학기 초에는 이런 예방 지도를 하고 학기 말에는 이런 방법으로 보충 지도를 하겠다. 대체로 뭐 학기 말 성적을 가지고 선정하겠죠. 대상 학생 어떤 절차로 선정하겠다. 그 다음 보충 지도는 여름 방학 직전 일주일간 하겠다. 아니면 뭐 방학 중에 하겠다. 이렇게 운영 시간과 방법 등도, 그 다음 보충 지도를 뭐 15시간 보충 수업에 참여했을 때 인정해 주겠다. 아니면 뭐 보충 과제를 제출했을 때 인정해 주겠다.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업무 담당은 누가 하고 지도는 누가 한다 하는 것까지 명시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보니 자꾸 머리가 아파지시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벌써 소문에는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 파란색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이 있죠. 대체로 교과서에 학습 목표라고 나오는 것이 그 과목별, 단원별 성취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취 기준을 가지고 평가 기준을 만드시죠. 그 다음 성취 수준은 A, B, C, D, E, A 수준은 어디까지, B 수준은 어디까지, 이거 평가 계획표에 아마 다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과목별로 이수 기준은 뭐다, 최소 성취 수준은 뭐다, 그러니까 40%의 수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40% 미달이 안 생기게 만들면 되지, 이건 아마 선생님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그 이수 기준을 풀어서 문서를 만드셔야 된다는 게 더 일일 것 같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은 어떤 수준이다라고 말로 풀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바에 보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 과목별로 최소 성취 수준을 도달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하위 특성, 수행 활동 판단 근거, 머리가 아프시죠?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더 큰 일일 것 같습니다. 과목별 교과협의회가 아주 활성화되어서 다 같이 일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학교 거를 가져다 같이 쓴다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학교마다 또 이 40% 미달 학생들의 인원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시험 출제 수준을 조절을 하셔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저 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다른데 똑같이 하기는 어려워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시를 주지만 그대로 샘플을 쓸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이것을 만들 연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공동체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중상 이상의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학교 교육이 진행되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에서는 마지막 한 명까지도 다 끌어올려야겠다. 그 한 명 한 명을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고교 학점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생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 1:1도 지금 우리 교육청 주는 예산 중에 1:1 지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예산들을 활용하셔서 너는 학습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도와줄게. 선생님 한 분이 붙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해서 인생이 달라진 사례들을 옆에서 봅니다. 이제 우리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과정은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여 예방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이수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이수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미이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상 학생을 파악하고 예방 지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최소 성취 수준이다 하고 수립해 놓고 거기 도달하지 않도록 사전에 선수 학습 요소를 찾아내서 사전 지식을 학생들에게 확인하고 중학교 때 이것이 부족했구나. 그러면 물론 중학교에서 해왔어야 되지만 그냥 그렇게 고등학교로 온 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면 그것도 또 좀 해주셔야 되겠죠. 물론 이것에 대한 노고에 보답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도달 예상이 되는 학생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계속 피드백을 해서 모든 출발점이 유사하도록 학생들의 그 학력 저하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결정되었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교에서 처치를 못 해왔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에서 처치를 못 해왔다 하지만은 이제는 초등에서도 아주 기초학력 보장 지도에 대해서 강화가 되어 있고 하시도록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발견을 했던지 학생들의 출발점이 유사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 연구학교에서 경기 부명고입니다.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프로그램을 이제 실제 연구학교니까 먼저 돌려본 겁니다. 거기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사례를 실어놨습니다. 보장 프로그램 운영의 절차를 먼저 명시적으로 만드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선발하는 진단평가를 이 학교는 쳤다네요. 근데 뭐 꼭 진단평가를 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예상 학생을 파악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서 멘토링 활동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학교는 또래 멘토링도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소 성취 수준에 대한 진술, 그 다음 관련 문항 개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연수를 통해서 만들 자료고 요 만들어지면 학교당 이것 책자도 보급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래서 고교 학점제 자료를 계속 만들어 보급을 하고 있고 온라인에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관련해서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 그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을 넣어서 콘텐츠를 보급하겠다. 선생님들이 보충 지도를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뭐 예방 지도도 해야 되고 보충 지도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방학 때 쉬셔야 다음 학기를 준비하실 수 있는데 연수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20차시 분량의 그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그 중에 일부를 학생들에게 듣도록 해도 되는 거고, 그죠? 우리 학교 학생 특성에 맞게, 수준에 맞게 그 콘텐츠를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자료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진술문, 그 다음 그 진술문에 근거한 문항 자료. 근데 그 문항 자료는 이제 학교마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예시 문항으로 그 자료집을 개발해서 학교로 1월 중에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집에 대한 설명, 연수를 이제 1월 초에 1월 3일, 4일로 오늘 확정되었습니다. 연수를 들으실 때면 이미 그 연수는 시작되어 있겠네요. 과목별로 한 분씩 오셔서 연수를 받고 가시면 그분들이 이제 교과별로 자료를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